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은 휴장이어서 별다른 이슈 없고, 오늘 그래서 한국은 조용히 보합에서 출발해서 위아래 적당히 놀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매수하기도 그죠? 현금 들고 주식을 매수하기도 뭐하고,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팔면 안 되고 일단 계속 들고 가고, 인버스는 이르고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뭔가 어떤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할 말은 한국장에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슈가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는데 별다른 게 없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거기에서 요즘에 양적 완화 많이 하지 않았냐, 신흥국도 양적 완화 하고 있어서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리플들을 좀 봤는데, 리플도 제가 달아드렸고 답변도 달아드리긴 했는데, 그와 관련된 환율과 양적 완화와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차피 오늘 한국장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볼까 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GDP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각국의 경제 사이즈를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미국 21,200, 중국 14,200, 유럽 14,000, 일본 5,100, 독일 4,000, 참고로 한국은 1,6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국의 한 20-30% 많죠. 미국이 중국보다 20-30% 많고, 유럽도 한 20-30% 더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이즈가 한 20-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 유럽이요. 일본은 한 4배, 한국은 한 10배 이상, 10배가 뭐야,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죠. GDP 사이즈가. 자, 이런 점들 일단 대충 기억해 놓으시고, 전반적인 나라들의 사이즈를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예요. 미국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드라마틱하죠. 2차 세계대전 때 재정적자를 어마어마하게 펼쳤습니다. 당시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26%까지 재정적자를 펼쳤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현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반영이 안 됐는데 아마도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될 겁니다. GDP 대비. 그러니까 아마 대충 여기 있는 요선 정도 라인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정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부양책을 펼친 셈이죠.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나. GDP 제일 크잖아요, 그죠? 중국, 유럽에 비해서 20%, 30% 이상 큰 경제 사이즈를 가진 친구가 돈은 제일 많이 풀었어요, 그죠? 그 어느 나라보다 공격적으로 돈 푼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나라는 것을 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열심히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에 진짜 달러는 거의 홍수가 나고 있어야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달러 인덱스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는 그 달러와 주요 5개국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한 게 달러화죠. 그게 달러 인덱스죠. 거기엔 뭐 유로화, 뭐 일본 엔화, 뭐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달러 인덱스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방금 달러가 분명히 홍수가 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월봉인데 아직까지도 달러의 추세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달러는 분명히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상 달러는 가장 많은데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여전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저렇게 아직도 달러가 강한 것은 그만큼 신흥국들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뭐 일본, 유럽 얘네들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가 여전히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는 조금 좀 고개를 일단 한번 갸우뚱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좀 설명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제 규모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제일 큰 게 미국인데, 미국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일본, 유럽 얘네들도 돈 좀 풀긴 풀었어요. 근데 그래도 달러가 그래도 미국이 양적 완화하고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적자 편 거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이렇게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그들이 양적 완화라고 돈을 찍어내서 달러가 강하다라는 것도 물론 일부 요 달러 강세에 설명이 되지만은 그거의 설명력은 좀 약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아직 뭔가 좀 비정상인 거죠. 아직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상황, 뭐 실업률 이런 것도 그렇고 아직 뭔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 상황이 확 안정되면은 지금 미국 정부하고 연방준비제도에서 풀어놓은 달러가 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그래서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중국으로도 들어오고 일본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살짝 묘한 게 아직까지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위험하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하고 미국의 재정적자, 정부가 풀어놓은 돈들이 어디서 놀고 있냐면 아직도 미국 내에서만 뺑뺑뺑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의 돈이 그래서 이제 증시로 간 거죠. 특히 나스닥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내부에서만 돈이 돌아서 미국 내부에서만 그죠, 돈이 돌고, 그 많은 달러가 미국 내에서만 돌고 있고, 안타깝게도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로는 오지 않고 있다. 신흥국으로는 오지 않아서 신흥국 쪽에서는 여전히 달러가 좀 모자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달러가 옛날만큼 그렇게, 그죠? 지금 환율 보시면 아시잖아요. 환율이 계속 짜불짜불 올라온다는 게, 한국 환율이 자꾸 상승한다는 게 달러 구하기가 옛날만큼, 그죠? 좀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그것이 진짜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신흥국으로도 달러가 촥촥촥촥 퍼져나가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망한다고 해도 달러를 사람들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71에서 한 88까지 해서 거의 뭐 한 10% 가까이가 올랐었어요. 달러가 10% 가까이 올랐었어. 근데 자, 그 미국 양적 완화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2009년 3월부터 증시 반등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고점 89에서부터 74까지 내려왔어요. 달러 폭락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어 가지고 달러 선호 사상이 없어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와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돈 풀어낸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그림의 한 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정상이면은 달러가 최소한 한 뭐 97이나 95 정도까지는 내려와 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시장이 미국의 부양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 그 정도 내려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달러가 한 95대까지 내려왔다면 아마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34원 돌파해 갖고 안착한 게 아니고 저 밑에 1100원대로 아마 내려갔었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위안화도 그래요. 위안화 자체도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위안화도 한 7.1415 정도 되죠. 지금 7.14군데 월봉입니다. 이거 7.14군데 만약에 미국 정부와 연준이 푼 달러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중국으로도 들어갔다면 분명히 중국은 달러를 구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7 밑으로 아마 내려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7.14 오히려 더 올라갔죠.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미국이 저렇게 달러를 풀어 제끼면은 원화 강세, 신흥국 통화들 강세가 나오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흥국 통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달러 제일 많이 풀었다며.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풀었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아직도 100에 왜 아직도 100 근처에 붙어 있고, 왜 위안화가 자꾸 7.1415 이게 정고점에 다가가고, 왜 우리 원화 환율이 34원을 돌파하고 자꾸 올라가고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주식은 주식은 뭐 투기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잘 오르고 있긴 한데, 뭐 유동성의 힘을, 어쨌든 신기한 게 참 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달러가 온 게 아니고 제 생각엔 국내에 놀고 있던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식이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올 거면은
뭐 이건 위안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짜 달러가 들어오면 이렇게 사인이 나타나요. 진짜 달러가 들어오면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방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그래서 주식 오르는 거는 그럼 약간 뻥이겠구나. 주식이 오르는 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달러와 양적 완화의 좀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얘기나 조금 하고 마치자면은 어제 어쨌든 중국 위안화가 많이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제 미중 환율 번쟁, 뭐 환율 전쟁 번지나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사실 S&P나 무디스나 피치에서 신용등급 평가하잖아요, 나라들. 신용등급 평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게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이 화폐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그 나라가 돈이라는 게 그 나라가 발행한 부채인데 그 부채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환율이죠. 근데 환율이 지금 이제 7.12, 뭐 7.13, 7.14까지 올라갔다는데 더군다나 인민은행에서 이거 대놓고 0.38% 어제 절하를 해버리는 게 어제 결과인데 약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이렇게 한 게 더 이상 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중국을 쥐라고 비교해보고 미국을 고양이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고양이를 잡겠다고 일단 쥐가 독약을 먹어버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그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거 생긴다고 여기에다 대고 지금 그 평가 절하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무역 적자나 어떤 경제 불황 이런 걸 해소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미친 거죠.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진통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이거 이제 절하되는 거 못 잡습니다. 이거 절하되는 거 못 잡고 외국 자본 확 빠져나가고 중국 내에서 자본 확 빠져나가면 이거 박살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선 딱히 뭐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환율이 요 정도 됐을 때 중국이 저기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 받았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조금 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좀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중국 금융위기로 가는 사인이거든요. 환율이 제일 중요한데 쉽게 말해 지금 7.12 뭐 한국 환율 뭐 1230원 40원 요 정도 라인은 뭐냐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신용등급이 뭐 BBB 정도에 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등급이냐 투기 등급이냐 지금 여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툭 떨어지면 이제 투기 등급으로 강등돼 버리면 박살 나는 거고 투자 등급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으면은 뭐 다시 뭐 주식은 오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는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절하를 용인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세상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절하를 하면은 이거는 좀 그죠? 굉장히 위험하죠. 참고로 우리 코스피 우리 원달러 환율 역사상은 이 절하돼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 절하되면 다 무슨 일이 생겼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